어제 방송이 나간 후에 참을성이 없는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신고점을 갱신했었습니다. 한때는 41,000달러 위에까지 올라갔었던 비트코인이 지금은 39,290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에는 정말 조정을 받게 되는 것일까? 오늘도 이런저런 비트코인에 관련된 정보들을 한데 모아봤습니다. 자, 일단 오늘 달러 같은 경우 좀 상승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90.06포인트로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게 되면서 미국 증시도 약간 한때는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금은 엄청나게 소위 말해서 후드로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소식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넥슨에서 빗썸을 인수하려 한다라는 기사가 나온 데 이어서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유명 게임 회사인 NC소프트 역시 빗썸을 인수하려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으나 NC소프트 측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면서 해당 소식을 부인했습니다. NC소프트는 야구팀 하나 운영하는 걸로 만족하는가 보죠. 자,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 차트인데요.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갤럭시는 이더리움 차트 엄청나게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차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 축적 기간을 거치고 있는 중이다. 2021년은 이더리움의 해가 될 것이라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갱신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더리움 재폭발 시점은 언제쯤 될 것인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IOST가 크게 상승했는데요. 특별한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IOST의 CEO가 다음 주에 대형 호재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펌프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저스틴 선 스타일의 펌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과연 어떤 대형 호재를 발표하게 될 것인가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엔 바로 비트코인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비트코인 하락이 시작되기 몇 시간 전쯤에 총 9,568개의 비트코인이 거래소들로 입금이 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7,253개의 비트코인이 또 빠져나가기도 했었습니다. 자, 시간을 봤을 때 지금 확인해보니까 먼저 빠져나간 뒤에 입금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 무슨 비트코인 손바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세력들이 그냥 개미들과 시장을 겁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옮기고 있는 것인지, 이 주말 동안에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 기대를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비트코인 시총, 한때는 테슬라를 위협하면서 일론 머스크를 잡으려고 했으나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자동차를 타고 빨리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서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테슬라를 뒤집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대신에 이 페이스북이 아래로 내려왔네요. 자, 이 테슬라와 비트코인 간의 숨막히는 추격전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화폐의 가치로 봤을 때 최근 태국의 바트를 제끼면서 14위까지 뛰어 올라왔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쭉쭉 성장해줘가지고 한 4위까지만 올라가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한국의 원화 같은 경우는 6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표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한계 수량을 또 만들어놨죠. 전부 다 보면 무제한인데 비트코인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은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작년에 반감기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3년 후에 또 반감기가 일어나게 된다면 더욱더 빠른 속도로 다른 나라의 화폐들을 제끼면서 위로 올라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반면에 그런 동시에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바로 이 권력과 힘이 돈으로부터 나오는데 특히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는 그 모든 힘이 이 법정 화폐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녀석이 계속해서 힘을 키워가지고 나를 위협을 한다. 그러면은 각국의 중앙은행 및 정부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 덩치가 커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어떤 조처를 취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는데요. 사실 비트코인은 금지가 불가능하죠. 탈중앙화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압박할 방안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반면에 이미 기관들이라든지 연기금 쪽에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 부분들도 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정부들도 건드릴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기는 합니다. 자, 비트코인의 앞날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가 정말 많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꽤 유명한 팟캐스터이자 그 외에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꽤 유명한 것으로 알려진 조 로건 씨가 자신의 팟캐스트에 폼플리아노를 초청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멋지게 비트코인 광고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방금 전에 언급됐었던 안소니 폼플리아노가 최근에 이런 트윗을 남겼습니다. 지난 9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연평균 200% 상승을 해왔다. 향후 9년 이 속도가 만약에 50%로 줄어든다 할지라도 2030년에는 100만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사람들은 이 야수, 비트코인을 야수에 비교를 하면서 이 야수의 가치를 저평가하고 있다. 자,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가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제 어깨가 들썩들썩이는 그런 발언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야수에 비교했는데, 자, 야수하면 떠오르는 동물 뭐가 있습니까? 아마도 햄스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날카롭지 않습니까, 햄스터? 자, 아무튼 그 다음에 민간 우주 개발업체 버진 갤럭틱의 의장이자 억만장자로 알려진 차마스 팔리하 티피야 피티야 씨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은 20만 달러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최근 CNBC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혼란한 세상,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엉망이 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비트코인이 보험이 될 수 있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가격이 솟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거시경제와 대체로 무관한 희소자산이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뭐 이 사람의 비트코인의 편을 드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닌 것이, 비트코인이 개당 80달러였을 때 이 사람은 100만 개를 사들였다고 하네요. 그 100만 개 다 쓰지도 못하겠다. 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래. 욕심이 이렇게 많아 이거. 자, 그 다음엔 비트코인 온체인 분석가 윌리우가 새로운 트윗을 남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이 2만 달러까지 떨어지게 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만약에 블랙스완 이벤트가 글로벌적으로다가 일어나게 된다라면은 2만 5천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겠으나 지금 봤을 때 3만 달러는 굉장한 지지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이 크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30%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빠르게 갱신해 나감에 따라서 이러한 조정에 관련된 기준 가격들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전략가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이번에 비트코인 상승장은 거품의 어머니다. 과거 2000년대 초 인터넷 기술주 거품 붕괴와 같이 지금의 비트코인 상승세로 인해서 모든 거품이 터지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을 급등시킨 격렬한 가격 인플레이션을 주의하라라고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들어봤을 때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는 고점인지를 알고 이미 팔았는데 계속 올라가네, 좀 내려와줘, 다시 사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물론 농담이고요. 언제든지 비트코인 조정은 오게 될 수 있고 많은 분석가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예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무리한 투자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적절할 때 익절도 해주시면서 건전한 투자 생활을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간만에 우리 또 찰스 삼촌 트윗을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방금 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전략가의 말에 이제 반박이라도 하듯이 이런 트윗을 남겼습니다. 자, 만약에 당신이 지금 비트코인의 최근 움직임이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거대한 상승 같은 경우는 일어나고 있을 때는 살벌해 보이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별거 아닌 것으로 보여지게 된다. 이러한 비트코인의 움직임이야말로 진짜 돈의 공급 프로그램에 의한 물량 충격, 즉 반감기도 있었고 수요는 더욱더 높아졌기 때문에 물량 공급 부족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반감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반감기 관련된 분석을 여기는 이 분석가 이코이노메트릭스라는 사람이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비트코인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반감기 후의 움직임과 비슷하다. 물론 그때 당시와 시장 규모나 시세 환경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갖다 붙일 수는 없겠지만은 극단적으로다가 과거 시세의 평균 등락률만을 이번에 이제 적용을 시켰을 경우 비트코인의 가격은 4월 중순까지 10만 달러, 5월까지는 38만 달러 가격 상승이 계속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슈퍼 희망 회로를 압력밥솥에서 이 스팀 뿜어져 나오듯이 막 뿌려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좀 너무 많이 간 것 같죠? 무슨 이제 4월까지 10만 달러야. 은근히 좀 또 기대하게 만드네. 어쩐지 어디서 개미들이 좋아하는 설탕 냄새가 솔솔 난다 했더니 이 녀석이 뿌리고 있었네요. 진짜로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늘 나온 소식 중에는 가장 중요한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 그레이스케일의 새로운 CEO 이름은 마이클 손렌샤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베리 실버트 같은 경우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CEO이기도 하니까 아마 그쪽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 새로운 그레이스케일의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올해 6개의 새로운 상품들을 발표를 할 것이며 최근에는 헤지펀드 외에 연기금 그리고 기부기금도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더욱더 많은 공적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글래스노드에서 제공한 지표인데요. 이 돌만시 플로우라는 지표와 비트코인 가격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차트인데 이게 정확히 뭐시기인가 해가지고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 답글 단 사람들도 뭔지 모르더라고요, 정확히. 자, 아무튼 그림만 봐도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돌만시 플로우가 여기 있는 100만 좀 안되는 그 기준을 넘어서게 됐을 때 여기를 터치할 때마다 비트코인은 과격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터치할 때마다 쭉쭉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다시 한번 터치를 했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과거와 비슷한 식으로 이런 식으로 플로우가 올라가게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재현되게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또 다른 비트코인의 슈퍼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봤었던 것은 이제 전초전에 불과했다 이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동그라미 딱 나오면서 쭉 상승 가즈야. 과연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자, 방금 전에 과거가 반복된다면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크립토랜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가 반복된다면은 다음 비트코인의 타깃은 무려 327,916달러, 거의 이제 한국돈으로 45,000만원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목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현실화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간을 봤더니 이제 2023년도 정도까지 그때까지 이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어서 라울팔 씨의 트윗도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라울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비트코인이 40% 정도 조정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고 좀 더 높이 올라가서 좀 더 상승을 거친 후에 그런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한 이 정도 떨어지듯이 최소 이 근처까지 갔다가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울팔 씨가 보고 있는 이 참고로 하고 있는 차트 같은 경우도 고점을 약 30만 달러 정도로 잡고 있네요. 아마 이제 다 같은 데이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30만 달러만 이야기하니까 너무 멀리 보이기도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은 것 같았지만은 만약에 34,000달러 위로 올라갈 수 있다면은 4만 달러까지 통과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던 크립토 벌브 같은 경우는 얘는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5만 달러까지도 금방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5만 달러를 먼저 뚫을 수 있을 것인가? 5만 달러를 뚫어야 그 다음에 10만 달러를 목표로 달려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너무 오버하지 말고 20만 달러, 30만 달러를 이야기하기 전에 5만 달러를 먼저 뚫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마지막은 짤을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영국 사진이라고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 지금 버스 2대 중에 한 대꼴로 비트코인 광고를 붙이고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두 개 다 비트코인 로고가 보이고 있죠. 물론 같은 회사에서 광고를 의뢰한 것이긴 한데 일단 요즘은 비트코인 광고가 굉장히 많이 붙어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다. 비트코인 떡상버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중불장 떡상버스, 계속해서 상승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도 재밌었다, 이런저런 도움이 좀 많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채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광고 영상 시청 봐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